한국이 잘 나가는 꼴을 절대 가만 못 보는 일본이 머리를 굴려 한국을 깎아내리려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항상 군사, 경제, 문화 등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지겠다 싶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견제해왔는데요. 특히 아시아의 전통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던 일본은 한국 문화의 파급력이 일본을 넘어서게 됐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팬덤을 형성하고 심지어 자국인 일본마저 집어삼켜 일본이 한국의 문화 속국이 되는 단계까지 밟게 했죠. 이에 일본 극우단체들은 자국 문화가 침식당한다는 위기감, 한국 위상이 높아져 간다는 반감 등의 이유로 한국 문화를 배척하자는 반한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등한 한국 콘텐츠를 일본에서 없애라는 시위를 하고 ECH나 블로그 같은 일본 웹을 통해 한류는 한국 국가 예산을 통한 국책 사업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는가 하면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내는 방송국을 저격하여 망하게 했죠. 실제로 과거 후지TV는 한국 드라마를 많이 틀었다는 이유로 방송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당해야 했으며 이는 후지TV 방송국 광고 수입에 극심한 타격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 한국이라는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 할리우드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견제하려고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일본은 결국 졸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실력으로 맞불을 놓을 수 없으니까 오징어 게임을 악질적으로 해석하여 한국이라는 국가를 비하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일본의 TV 아사히는 27일 오징어 게임 특집 방송을 내보냈는데 무늬만 오징어 게임 특집 방송이었을 뿐 한국 사회의 부정적 실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오징어 게임 속 이야기가 한국인들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강조했고 한국의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며 서민들은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막심하고 청년층은 가계부채 때문에 2평짜리 좁은 방에서 공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사회 구조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사채와 도박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죠. 즉, 방송은 오징어 게임의 성과보다 어떻게든 한국의 부정적 실태를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방송의 주장과는 달리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되려 일본인들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증명하는데요. 단적으로 말해 이미 작년부터 일본의 빈곤율은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많은 일본인들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심지어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쁘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일본의 아동 빈곤율은 7명 중 1명으로 한국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나서 보호해야 할 대상들이 답도 없는 상태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어두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또한 일본 경제기획청 출신의 전문가인 하라타 나고야는 얼마 전 일본은 왜 한국보다 가난해졌는가라는 기고문을 게재하며 일본의 암울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개인의 생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지표는 PPP 기준 1인당 GDP인데 일본은 풍요로움의 지표에서 한국보다 가난해졌다며 생산성과 실제 소득이 낮은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내에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월급이 그대로인 사람들의 참다 못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형국이며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월급쟁이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제고되기도 했죠. 즉, 거품 경제 붕괴로 맞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해 국가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인들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웃기지도 않은 일인 겁니다. 영국의 BBC도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여 일본인만 가난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고 일본 경제는 기형학적인 구조를 띠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의 평균 임금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본인들은 가난과 혈투를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보도하며 일본의 어두운 현실을 꼬집었죠. 또한 일본의 근로 환경이 한국에 비하면 완전히 최악이라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와 관련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본 도쿄대 출신의 엘리트 공무원이 지옥 같은 근무 환경을 견디다 못해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해당 일본인은 공무원으로 입사한 이후 2년간 사람 잡는 야근으로 인해 지하철 막차조차 타지 못했고 잔업시간이 한 달에 평균 150시간, 많으면 30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더는 못 버티겠다 생각해 부서 이동을 했으나 여전히 잔업시간은 수백 시간을 넘어갔고 결국 우울증에 걸려 마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는 검거되어 조사받을 때 심각한 우울 증세가 있지만 피해를 주기 싫었으며 출근은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약에 손을 대었다라고 진술했는데 정말이지 일본의 구조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경우가 일본 사회 내에서 흔하다는 것이고 심지어 과로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과로로 죽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과로사의 일본어인 가로시가 크로시라는 영어 발음으로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돼 있을 정도이죠. 또한 일본에는 과로사 라인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질병이나 자살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용어들은 일본 당국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한 달에 3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생겨난 것이고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불행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악물고 현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왜 일본을 동경하는 거지? 우리는 한국인들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일본 여행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이것은 밖으로는 반일 감정을 표출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GDP 순위 10위에도 못 드는 한국 주제에 일본인들보다 질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한국인보다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언론 보도 때문이다. 언론은 서민들이 날마다 어려워지는 경제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지역에서 서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하지 않는다. 적어도 한국은 일본처럼은 안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일본인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됐다. 제발 지금은 한국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좀 마라. 한국 사회를 비방하는 것은 일본이 경제 회복을 해서 한국을 찍어 누르는 날이 다시 찾아올 때 하면 되는 거다. 왜 굳이 경제가 어려울 때 한국을 공격해서 망신을 당하는 건가? 정말 경제가 회복돼서 우리들이 한국인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수 있는 날이 올까? 솔직히 한국인들의 소비 생활을 보고 있자면 안 부러워할 수가 없다. 그들은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자국 기업인 삼성의 값비싼 최신형 제품을 집안에 지니고 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한국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